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35세 된 여성인데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친구인 전 여친의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봉사직을 하고 있는 35세 여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 말하길 이 친구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졌어요. 밝았다가도 금세 어두워지거나 차가워지면서 변덕이 심하고요. 뭐든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내요. 항상 어딘가 늘 억눌려 보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윗사람에겐 싹싹하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 편인 사람들에겐 말 한마디도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편이라서 대인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착하고 동정심이 강한 모습도 있어요. 평소 남자가 끊이지 않아 양다리를 걸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합리화를 잘합니다. 연애를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사치와 허영이 심해 남자에게 고가의 선물도 받아서 자랑을 해요. 직장이 봉사직이라 월급이 50만원 정도 되는데도 지금 5년째 다니면서 돈 모을 생각을 안 합니다. 본인 말로는 안정된 삶을 갈구하면서 스스로가 복잡한 남자 문제와 변덕심한 성격, 부족한 경제력 등으로 안정이 될 수 없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친구, 사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년 갑자월 병자일 기축시에 태어나셨고요. 올해 35세 된 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청하신 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편에게 말도 막 하는 성향이 있고 좀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그 고급 명품 같은 것을 이제 그 선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알다가도 모를 속을 모르는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그리고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4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지를 봤을 때 축토도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가 되면서 해자축으로 방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을 때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오행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 사주의 특징들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수기운이 수기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70에서 75%는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기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관성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시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기서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주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고 관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요. 나를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면 사람들에게 안 좋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바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반듯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람이 반듯해요. 그런데 관살이라는 건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살을 맞고 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반듯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듯하지 못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반듯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건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그 식신상간호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제어가 된다고 봐야죠. 만약에 식신상간운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보다 훨씬 그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식신상간은 두 개 있는 것이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수기운이 많고 또 도화살도 강하잖아요. 이 도화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라는 것도 도화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도화살이 강한 그런 여성이고, 그리고 끼가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자 미혼 여성인 입장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혼 여성으로서 불리하다는 것은 그것은 남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년 남성이 재혼하는 것도 아니고 20대 중후반이나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남자가 처음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그 여자랑 결혼을 할 때. 그 여자가 나만 위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노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애 낳고 잘 사는 것.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런 점에서 좀 약점이 많다고 봐야죠. 우선 관사론잡이고, 그리고 도화살이 강하면서 또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끼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8세서부터 37세, 현재가 정묘대운인데 자묘 형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간인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이 사주가 좀 신약한 사주이긴 하지만 병화 일간 입장에서는 정화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신약한 사주고요. 대운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수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죠. 수기운이 기신이고 그러면 목기운이 용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 정도 받쳐주니까 그 지금 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분의 운이 나쁜 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18살서부터 27살까지 이때 운이 가장 좋았다고 봐야 돼요. 이 여자분한테는. 그리고 28살서부터 37살까지는 이전의 10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남자 문제라든가 결혼 정년기인 입장에서 남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 28세에서부터 37세의 운도 나쁜 대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8세에서부터는 이제 용신인 목기운과 화기운이 안 들어오죠. 38세 무진대운에는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지가 이제 자진합이 되면서 기신인 수기운이 강해져요. 그리고 48세 기사대운서부터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다음 대운이 좋아야 38세서부터 47세까지 다음 대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 무진대운도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일단 오화가 들어올 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58세 경호대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의 화기운은 지지의 오화는 오히려 더 나쁘고 그리고 천간의 정화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묘대운이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32살, 33살 이때가 이제 여자들이 많이 결혼하는 시기인데 이때가 자오충 자미 원진으로 배우자궁이 깨졌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요. 지금 이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지금 관성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이 너무 많으면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비경겁제다. 그럼 그것도 약점이 많잖아요. 뭐 배우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미혼 남녀로 그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경우도 많고 고집도 세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건 관성이 많았을 때예요. 관성이 많았을 때. 특히 이 관성이 많은 게 여자일 때는 이 관성이 또 남자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그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관성 과다일 때,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연예인 사건 사고 이런 것도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유명인 사건 사고 이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살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어떤 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관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위아래로 관살이 들어온다든가 삼합이 형성되면서 관살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44세 병원년이나 44세 45세 그리고 56세 57세 이럴 때에는 이성운이 잘 안 따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6월달하고 7월달 이때에는 남자운이 가장 안 풀리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소개를 받더라도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소개를 받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 적은 월급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월급에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허영심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사주에서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없다는 것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재물적인 부분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영심 같은 것도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병자일주 자체가 지지에 관을 깔고 있고 관성운이 강하니까 그 실리적인 것보다는 좀 그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그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남자를 만날 때에는 수기운이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내가 수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이 중요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있잖아요. 뭐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일 108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가 그 밖에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5세 된 젊은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사주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못하고 단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좀 개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괴팍하다든가 우유부단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 남다른,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의미로 남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단은 오행의 구성을 잘 보시고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그 치우쳐져 있는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점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2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